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스파이더님, 상구님과 2부에서도 계속해서 함께할 텐데요.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상군 아니면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2부에서는 우리 스파이더님의 차트 교육까지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두 분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2부에서도 우리 1부에서 다 나누지 못한 이슈마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공주들도 오랜만에 또 들썩였어요. 항공주들은 오늘 어떤 이유로 오른 걸까요? 상구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항공주들은 그 이제 저가 항공사라든가 이제 국내 라인이 이제 이슈를 받으면서 이제 변동성을 좀 보였는데 지금 언론에 따르면 뭐 이제 국내 항공 여객 수가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지금 이제 해외에는 많이 못 나갔지만 국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노선이 늘었다라는 얘기가 되면서 이거 국내 저가 항공 라인 국내선을 운영하는 항공사들은 굉장히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그런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강세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좀 의심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여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최근 이 저가 항공사 라인들은 이제 점유율이라든가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저가 정책, 특가 정책, 뭐 이벤트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비행기 뭐 운임료를 굉장히 낮춘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어요. 지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타이밍에서 이런 저가 항공 라인을 이용하면서 굉장히 이제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지만 사실 조금 더 들여보다 본다면 이거는 지금 약간 조금 세게 말하면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누가 먼저 중락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거칠게 표현을 하자면. 근데 사실은 이렇게 누구를 죽이기 위한 게임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서로 살기 위해 이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항공 라인을 이제 진입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결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와야 됩니다. 코로나 종식이 와야 이제 국내선, 국제선까지 운영을 해야 이제 조금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펼쳐지는데 현 시점에서 이 항공섹터 별로야? 라고 한다면 아니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괜찮아? 뭐 다음 주 괜찮아? 라고 여쭤보신다면 조금 대답을 망설일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지금 저번 주, 저저번 주에도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었는데 백신 여건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요. 백신 여건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코로나 종식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루어지더라도 천천히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외를 나갈 때 혹은 이제 그 여건을 준비할 때 백신 여건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렇게 격리 기간이라든가 항공 이용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지금 현 시점에서 진짜 곧 이 항공 섹터가 바로 이렇게 수익 개선이 되면서 이제 주가 상승을 갖고 오겠어? 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오리라고는 사실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나는 참을 수 있어. 이 고통의 시간을 혹은 이 포인트적으로 이제 타이밍적으로 이 맥점 공략을 정확히 하면 난 버틸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이제 접근을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단순하게 국내 노선이 늘었다고 해서 뭐 수익성이 개선이 될 거다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구님은 오늘 올랐던 항공주들에 대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면 더 상승할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보고 접근을 하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스파이더님은 항공주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제주항공이 지금 고점이 거의 뭐 45,000원 정도 되죠.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10,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그 400%? 뭐한 4분의 1 토막. 300, 네. 뭐 4분의 한 1토막 정도까지 이제 내려갔는데 지금의 반등이 과연 이제 저평가에 대한 이제 어떤 주식을 저희가 이제 가지고 갈 수 있는 좋은 위치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저희가 이제 받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여행이 코로나 백신이 이제 널리 퍼지고 그리고 이제 여행의 길이 열리고 하늘길이 열린다고 했을 때 항공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호텔, 여행사 뭐 관련주들, 그다음 화장품 관련주들 뭐 이런 쇼핑 관련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해질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스닥이라든가 S&P를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으나 어쨌든 주가라는 거는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글로벌 어떤 해외의 어떤 글로벌 어떤 그 지수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단순 조정으로 끝날지 아니면 조정을 거치고 또 굉장히 큰 상승을 갈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물론 이제 상군 전문가님이나 저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나스닥, S&P, 뭐 다우 지수가 굉장히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4주 연속 지금 뭐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좋은 상태에서 코스피가 3,200포인트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주들은 아직 바닥이에요. 그런데 이 바닥권에서 만약에 조정 구간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 종목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섹터가 항공 섹터가 과연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무가 좋아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어떤 백신의 역할로 인해서 좋아질 거야 라고 했는데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조정이 들어온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어떤 이제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그냥 기대감에 의해서 그냥 살짝 올라가고 있는 지금 굉장히 바닥도 다 다진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따가 제가 또 교육 시간을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차트만 본다고 한다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 주봉으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제가 좀 교육에 한번 대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라고 얘기를 했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자 W자가 나왔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락을 하고 나서 올라가서 여기서 제가 항상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점이 나온 건 맞습니다. 왜냐면 이만큼 상승폭을 줬으니까. 맞죠? 네. 제주항공. 그러니까 진에어도 한번 볼게요. 자, 네.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종목이 눌리고 나서 올라가고 그 다음 내려와서 절반의 50%를 지키고 올라가서 직전 고점을 넘어갈 때 자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 부분에서 4주 정도 한 달 정도 조정기간을 거치고 나서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익기간을 줬죠. 자 대한항공 마찬가지 똑같은 다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눌렸다가 올라와서 눌림 주고 다시 W자 만들고 나서 직전 고점 돌파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줬어요. 자 그러면 들어갔어야 될 거였으면 예전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리고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아시아나항공까지 마지막으로 볼게요. 아시아나항공은 사실 W라고 나가기 좀 보다는 약간 애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가서 조정을 거치고 여기서 만약 매수를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렸겠죠. 네, 손실 보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원래는 네. 들어가도 된다라고 종가가 이렇게 넘어갔을 땐 들어가도 된다고 배웠는데 물론 이 정도 폭까지 3만 원까지는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뭐 수익 구간을 준 건 맞습니다만 갔다가 바로 빠졌거든요. 이런 거에서 많이 좀 당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이따가 교육을 해드릴 건 뭐냐면 이런 거에 속지 않는 어떤 이제 좀 약간 좀 좋게 차트를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지만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좀 더 기다리셔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지금 진에어나 대한항공이나 물론 들어가면 뭐 제가 봤을 때 나쁘진 않겠죠. 근데 지금 이 가격에 만약 적당한 가격이고 지수가 만약 조정을 왔을 때 이 섹터가 과연 견딜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제주항공도 마찬가지고 진에어도 마찬가지고 대한항공 그다음에 뭐 아시아나항공 사실 아시아나항공은 뭐 지금 바닥을 기고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한번 여기서 뭐 이걸 목선이라고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목선 무너지면 그냥 후루룩이거든요. 그냥 빠진단 말이야. 이평도 역배열이고. 자 이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에서 제가 봤을 때 최소 30-40%는 더 빠져야 돼요. 더 빠진 상태에서 들어가셔야 나중에 조금 내가 만약 물리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의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 대한항공이나 진에어, 제주항공을 들어간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좀 후회할 수도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따가 그거는 교육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연결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스파이더님은 항공주들에 대해서 지금의 반등이 저가 매수의 기회일지에 대해서는 차트로 흐름을 봤을 때 충분히 더 바닥을 다질 때까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네, 하실 말씀 코멘트 하나만 더 달고 싶어요. 네네, 좋습니다. 지금 저는 네. 이제 스파이더님에 비해서는 조금은 이제 좀 더 좋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네. 어쨌든 지금 백신 접종은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네. 이제 코로나 종식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여행이라든가 항공 섹터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분명히 반등이라든가 이런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타이밍 잡아서 단타적 접근을 이제 하든 혹은 이제 만약에 이제 저가 항공사와 혹은 이제 대형 항공사를 둘 중에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좀 대형 항공사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어필을 조금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지금 저가 항공 라인은 사실 이제 국내 항공사라든가 혹은 이제 가까이 있는 인근 지역으로 이제 그쪽 초점이 많이 잡혔지만 지금 대한항공을 기준으로 잡고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제 인수합병 과정이 이제 시간의 문제가 될 거고 결국은 처음에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대한항공은 이제 국내 항공사랑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항공사와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적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노는 물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중저가 항공사보다는 뭐 이제 결국은 이제 대장 종목 격의 대한항공을 차라리 먼저 우선적으로 컨택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뭐 물론 지금 들어가라고 이제 말은 못합니다. 뭐 이제 스파이더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0~40%의 조정폭까지 나올지는 사실 이제 조금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느 일정 수준의 조정은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나는 항공사가 너무 들어가고 싶어. 타이밍 못 잡겠어. 그럼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설명을 드릴 거고 만약에 이제 대형 항공사와 중저가 항공사 중에 이제 저울질을 하고 있다면 차라리 이제 대형 항공사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저도 코멘트를 여기다가 좀 코멘트를 좀 네, 좋습니다. 네. 차트 잠깐만 좀 띄워주시면 네.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교육을 했던 게 이런 교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조 지표를 활용해 갖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때와 기다릴 때를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RS와 MACD를 이용해서 타이밍을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주제 자체가 또 보조 지표를 활용한 또 이제 맥점을 잡아보자가 또 주제였기 때문에 네. 자, 지금 보면 제가 전에 이런 교육을 해드렸어요. RSI는 70 이상에서 이제 과열이죠. 그러니까 과열을 좀 시켜야 된다라는 건 얘기는 좀 조정이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자, RSI는 지금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선을 그어봅시다. RSI가 여기서 과열이 떴어요. 여기가 떴죠?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떠 있습니다. 자, 지금 좀 많이 올라왔어. 저점 대비 지금 12,500원에서 지금 22,000원, 25,000원까지 찍은 상황이니까 굉장히 좀 많이 뜬 상황이에요. 그렇죠? 거의 네. 뭐 한 80% 이상 뜬 상황이니까 상당히 조정 구간이고. 근데 MACD는 데드 크로스가 나고 있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21일평의 지지를 받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21일평 지지받고 반등할 거야 라고 하지만 보조 지표는 말 그대로 맹신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매매를 보조를 해주는 건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교육을 해드렸던 게 뭐냐면 RSI가 과열일 때는 일단은 과열 상태니까 좀 조심해. 대신 MACD가 데드 크로스가 날 때는 이거 잠깐 단기 조정 들어올 수 있어. 근데 지금 제주항공은 MACD가 꺾였죠. 지금 네. 조정 구간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얘는 타이밍이 언제냐? 21일평으로 물론 뜰 수도 있겠지만 21일평으로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61일평의 기준을 잡는 게 맞아요. 허리라인이기 때문에. 허리라인까지 내려왔을 때 61일평에 닿았을 때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허리는 지켰으니까 반등이 좀 올 거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21일평의 반등을 노리기보다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61일평의 조정까지 들어오고 RSI, MACD가 약간 꺾이고 다시 상방으로 추세가 전환될 때 그때 좀 들어가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똑같죠. 21일평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RSI가 과열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고 조정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MACD는 완전히 우하방을 보면서 데드크로스가 난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전에도 제가 교육할 때 보니까 이 MACD하고 RSI가 저 지금 화면에 좀 이렇게 해가지고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높여볼게요. 네. 이게 보조지표가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높여보겠습니다. 왜 안 올라가지? 네, 이제 잘 보이네요. 정말. 이제 보이죠? 예, 저 것 때문에 저번에 교육이 좀 가려져가지고, 밑에 게 안 보이다 보니까 무슨 설명인지 잘 이렇게 못 알아듣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네.
RSI가 과열이 뜨고 나서 MACD가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난 상태에서 더듬이가 우하방을 보고 있다는 거는 조정기간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럼 그 말은 즉슨 만약에 21일평이 지금은 하루 지지를 받았지만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61일평까지 내려온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단기, 그러니까 5일 2평, 11일 2평, 20일 이런 단기 2평보다는 중기 2평인 어떤 60일 2평이 지지를 받았을 때 들어갈 때가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고, 이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해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 2평보다는 중기 2평의 지지를 받을 때, 특히 60일 2평 허리라인을 내려왔을 때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아마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한항공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항공도 똑같습니다. 보면 21일 2평에 똑같이 지지를 받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61일 2평이 한참 밑에 있죠. 그리고 RSI는 이미 과열이라고 뜨고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반면에 MACD도 우하방으로 꺾였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RSI는 자 지금 과열 뜨고 있으니까 조심해. RSI가 지금 영성 기준을 70을 이하로 내려갈 때 MACD가 꺾이는 이 타점에서 조정이 깊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60일 2평은 공략해봐라. 저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따가도 교육을 하겠지만 RSI 뭐 가지도 못했죠. 가지도 못하고 MACD는 지금 바닥에서 지금 기고 있는데, 뭐 물론 뭐 반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더 지금 봤던 뭐 제주항공, 진에어, 대한항공보다 더 훨씬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주, 진에어, 대한항공 전부 다 RSI에 MACD 데드크로스가 났고 조정기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20일 2평을 맹신해서 매수하기보다는 60일 2평을 이용해서 매수를 타점을 잡으라고 저는 솔직히 좀 충고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상구님 같은 경우에는 저가 항공보다는 대한항공 같은 대형주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스파이더님은 제주항공을 비롯한 이런 항공주들은 단기 2평보다는 중기 2평인 60일 2평선 지지를 받는지 잘 지켜보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응 잘 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시장을 이슈와 기술적으로 모두 분석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 아니면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이번 시간은 달콤한 수익을 드리는 종목의 제왕 시간인데요. 두 분의 노란톡방 수익률 한번 화면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두 분이 함께 노란특방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한 달 동안에만 벌써 13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두 분 다 간단하게 종목들 리뷰 부탁드릴게요. 우리 스파이더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4월 지금 통합 수익률은 지금 129%가 지금 이제 살짝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포트를 나눠서 지금 이제 상군 전문가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뭐 초단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이제 저희가 한두 종목씩 이렇게 드리는 종목인데 거기서 이제 36.68% 정도 수익이 좀 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스윙,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한 3일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34.23% 수익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장기 매매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58.37% 해서 통합이 지금 129%를 수익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좀 좋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3월 15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진입을 해서 4월 이제 19일 날 저희가 이제 청산을 했는데, 지금 수익은 어제 청산을 했죠. 거의 뭐 최저점, 최고점. 예, 그래서 지금 수익이 좀 났는데 여기서 진입해서 여기서 파는 거죠. 예. 잘 팔았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일단은 네. 수익률은 지금 16.4% 해가지고 지금 수익을 청산을 지금 청산 가격이 지금 나와 있고, 물론 이제 눌리면 저희는 또 카카오 게임 또 한번 다시 들어가겠지만 정확한 이런 종목들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승을 저희가 이제 바닥에서 잡아서 이제 어떤 이제 단기 고점에서 이제 성산을 하고 나서 이런 종목들은 또 이제 눌리겠죠. 이런 식으로 상승 자체가 이렇게 오고 나서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먹고, 그리고 수익이 청산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눌릴 거예요. 눌린다고 한다면 정확한 시점에서 또 다시 들어가서 또 다시 한번 수익을 챙기는 이런 방법을 또 챙기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맥점 자리들 놓치지 마시고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 아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종목 추천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수익으로 저희가 굉장히 기쁨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수익을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되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기간에 따라서 초단타, 단타, 그리고 장기로 분류해서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니까요.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성향에 맞게 통쾌한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 아니면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산군님도 다른 종목들 리뷰 부탁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스파이더님께서는 네. 이제 중장기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이제 어필해 주셨는데, 저는 일단 이 포트 구성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뭐 다른 이제 분들은 이제 비중까지 제시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비중을 제시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거는 분명히 구성을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비중을 따로 제시해 드리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 성향이, 나는 단타적인 성향이 짙어. 그래서 보통 기준을 제가 어떻게 잡고 있냐면, 초단타는 하루 내, 이제 그리고 단타는 일주일 내, 이제 단기는 한 달 내, 그리고 스윙은 3개월 내, 중기는 6개월 내, 이제 장기는 이제 6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잡고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일주일 정도 들고 있다고 이제 단타로 드렸겠죠. 단타로 드렸는데, 나한테는 스윙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이제 종목을 제시해 드릴 때 초기 목적에 대한 부분까지 확실히 구분을 해서 제시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고 본인의 성향에 맞게 포트 구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유 기간이 짧은 종목들은 그날의 이슈 섹터라든가 그런 이제 단기적으로 급변동을 보이는 종목들을 많이 하고 순환 자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종목을 더 많이 주는 것 같고 주로 단타 거래를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지, 정작 수익률 자체도 결국은 수익 실현 자체도 이제 다 짧게 보면 짧게 볼수록 이제 조금 더 짧은 수익 구간을 이제 실현을 하기 때문에 뭐 기준의 차이,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단타 포트가 이제 36% 정도 수익 중이고, 이제 단기 포트가 34% 정도. 오히려 장기 포트는 두 종목밖에 청산을 안 했지만 거의 60%에 가까운 수익률을 진행 중인 거거든요. 여기서 그럼 당연히 장기하겠네 두 종목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성격이 나는 오늘 먹고 오늘 진입해서 오늘 청산해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한두 달 혹은 서너 달, 반년까지 이제 들고 있어야 되는 종목들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갈 수 있는 종목들도 이제 포트 구성을 확실히 해서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 있다. 그리고
단타적인 종목들은 다양한 포트, 그러니까 한 종목, 한 섹터의 한 종목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좀 시야를 넓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뭐 물론 제가 가장 선호한 섹터는 여전히 건설 섹터 이후로 2차전지 2차전지와 이제 그 반도체 라인을 이제 선호하고 있는 섹터는 맞지만 지금 단타적으로 접근했던 종목들은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차트적인 기술적인 분석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겠지만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카카오를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단타 접근을 했었어요. 원래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뭐 이런 종류의 종목들은 거의 이제 중장기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할 이슈, 분할 재상장 타이밍에 맞춰서 단타 접근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했죠. 누가 카카오로 단타 치지 말래 막 이러면서 이제 단타 접근도 했었었는데 이런 뭐 이슈 그날의 이슈 그 가장 뜨거운 포트에서 이제 가장 뜨거운 감자 섹터를 단타 접근을 해서 타이밍적으로 분석해서 접근을 하니까 다양한 넓은 시야로 많은 종목들을 제시해 드리고 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 제공받으면서 좋은 성적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 한번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시청자분 본인의 성향에 맞게 골라서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적인 두 분의 노란톡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여 방법 아시죠? 노란톡방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새로 공략해볼 종목은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먼저 스파이더님부터 소개해 주시죠. 저는 네. 일단 한 종목을 가져왔는데 네. 일단 교육할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이제 현대 로템이라는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현대 로템이 이제 고속전철, 뭐 전동차 등 생산하는 뭐 사업을 좀 하고 있기도 하고 방위 사업 또한 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대비해서 매출도 영업이익 2년 연속 이제 적자를 보다가 지금 이제 적자에서 지금 이제 흑자를 전환을 좀 하고 있고 이익률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어요. 철도와 방산, 플랜트 등의 모든 이제 사업 부분에서 정상화를 지금 향해서 순항을 지금 하고 있는 회사인데 독일 지멘스라는 회사에서 이 현대로템을 갖다 지금 인수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지멘스가 지금 이 현대로템의 지분을 지금 현대차가 지금 33.8% 정도 갖고 있는데, 전량 이걸 다 인수할지 아니면 일부만 인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인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지멘스라는 회사가 만약에, 지금 현대로템을 만약 인수했을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 이제 3위로 등극을 좀 하게 되고, 좀 굉장히 이제 회사가 이제 굉장히 글로벌적인 엄청 큰 회사로 이제 발돋움하면서 굉장히 이제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끌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 어떤 인수합병의 얘기를 배제하고 나서라도 지금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방위 사업체라든가 아니면 전철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나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재무도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지멘스가 정말 인수를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주가는 굉장히 좀 크게 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대성도 있는데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호재도 있다. 그러니까 지멘스가 어떤 회사냐면 상하이 그 푸동 공항하고 시내를 잇는 세계 최초의 자기 부상 열차를 건설을 했던 이제 회사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유럽이라든가 지금 아시아 등에 활발히 사업을 벌이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 브랜드로는 이제 인스피로 전동차 인스피로라고 이런 이제 그 브랜드가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현대로템이라는 이 회사는 제가 봤을 때 호재거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만약에 인수합병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차트로 봐서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삼박자가 굉장히 잘 맞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차트가 좋고 재무가 좋은데 호재가 있어. 이런 종목들은 담아야죠. 담아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근데 정확한 이제 공략 지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이따가 교육 시간에 잠깐 노출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육을 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어. 다른 종목으로 교육하시면 되잖아요. 그럴까요? 제가 기가 좀 얇아서. 어쨌든, 이런 어떤 종목들은 꼭 담아 가셔야 되는데, 정확한 진입 자리와 청산 자리를 몇 점을 잘 공략하셔서 수익을 극대화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노란 똑바에 들어오셔서 종목 제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스파이더님은 철도 전문업체 현대로템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차트도 좋고 앞으로 호재가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차트도 노란톡방 수익률도 다 보셨죠? 한 달 동안에만 129% 기록을 하셨습니다.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상구님은 오늘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여태까지 나와서 보통 이렇게 조금 기다려야 되는 종목, 이제 전반적으로 비전이 좋거나 섹터 비전이 좋거나 개별 이슈가 좀 이렇게 기다리면 큰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단타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통 단타 종목은 방송이 잘 안 갖고 와요. 왜냐면 바로바로 효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바로 검증을 받아야 되니까 보통은 좀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을 많이 갖고 왔는데 오늘은 단타 종목을 갖고 왔어요. 단타를 잘 안 치시지 않나요? 네. 사실 잘 안 해주시지 사실 않나요? 가장 선호하는 포트를 정하자면 제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그 포트 중에는 단기 스윙 섹터를 가장 선호하지만 단타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제가 나와서 꾸준히 말했던 4월 불장될 거야. 근데 이런 장에서 단타를 안 치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타로도 이제 많이 수익을 내고 있는데 오늘 갖고 온 단타에 대한 종목에 대한 밑밥을 조금 깔자면 저는 전반적으로 나와서 항상 바이오 관련 섹터, 코로나 관련 섹터는 짧게 봐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섹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이오 쪽이군요. 바이오 이제 코로나 관련 이제 백신 관련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왜 이 종목을 갖고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일단 그 글로벌 이슈 쪽에서 먼저 보자면 그 존슨앤존슨에서 얀센이라는 그 백신이 그 저번 그쯤에 이제 좀 특이한 혈정 이런 부작용이 나와서 이제 권고를 당했어요. 이거 접종하지 마라라는 권고를 당했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꽤 많은 주에서 접종 금지를 시켰죠. 근데 지금 오늘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23일에 다시 재개 여부가 다시 이제 접종 여부를 확인할 거다라고 하면서 백신 섹터 자체가 이제 조금씩 주목을 받았는데 여기서 사실 그 와중에 스푸트니크가 어떤 발표를 했냐면 예방률 97.6% 효과를 발표를 했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처음에 러시아 백신 나왔을 때 상상도 임상도 제대로 안 하고 막 접종 시작했다고 얼마나 많은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결과를 까고 보니 지금 현재 나온 백신 중에 가장 높은 예방률. 이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현 시점에 미국이 이 스푸트니크를 갖고 가서 접종을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미국은 이제 화이자라든가 모더나라든가 그런 본인이 이제 자국 내에 있는 그런 백신들을 쓰겠죠.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 이제 다른 국가들 있잖아요. 제3국들 예를 들어서 이제 인도를 비롯해서 60개국이 이미 벌써 이제 승인은 받았고 지금 최근 인도가 엄청나게 이 확산세가 말도 안 되게 늘어나면서 이제 긴급 승인 받고 이제 접종 시작하고 최근에 인도가 그 나이 제한까지 내려버렸어요. 원래는 이제 몇 세 이상만 접종 받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왜 웃으시죠? 아니요, 기대가 돼서 지금 어떤 종목일지. 18세 이하로 이렇게 이제 나이 제한까지 이제 굉장히 낮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그 대표적인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저는 이트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왜 이트론 갖고 왔냐? 이수앱 집스도 있고, 손이 빨라져. 이수앱 집스도 있고, 다른 종목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지금 이 위탁 생산하는 이 기업이 한국코러스라는 기업인데 이 한국코러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트론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렇게 스푸트니크 대박 인도 바로 하고 이제 곧 몇 억 회분 이렇게 몇 억 도주분 생산할 거야 이런 이슈가 있는데 사실 최근 이제 2월에 타올랐던 것만큼 최근 타오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느냐? 사실 결국은 이 500원, 550원 라인에 지지 아닌 지지 좀 애매하게 지켜준 포인트가 있었었는데 결국은 주요 이평 라인들을 돌파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660원 라인. 지금 이제 여기 61일평도 있고 21일평도 있고 11일평도 있고 이제 온갖 이제 단기 중기 지지선까지 모여 있는 이 660원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만약에 이 라인이 무너지게 된다면 550원 라인까지도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라인 660원 라인이 무너지면 추세가 이제 사실 살아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이런 빅 호재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여기서 놀고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660원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면
사실 단기적으로는 목표를 800원 초반대를 보고 있지만 이 800원 라인까지 돌파 슈팅을 보여줄 수 있다면 재차 1000원, 1100원 라인까지 노려볼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있다. 차트를 보니까 왜 단타라고 얘기하시는지 알겠어요. 예, 무너지면 이제 먼 길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제 항상 제가 이제 단타적인 접근을 이제 설명드릴 때는 명확한 손절 라인, 명확한 목표가를 설정한 후에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필을 했던 것처럼 지금 저한테 이 종목은 660원 라인을 지켜주는 선 안에서 1차 목표가 800원을 목표로 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로 승부를 본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은 뭐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손절 라인이랑 다른 가격 전략은 어떻게 해요? 노란톡방에서. 당연한 거. 알겠습니다.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원데이트데이. 슬쩍 넘어가시나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구님은 러시아 백신 관련주인 이트론을 오늘 제시해 주셨습니다. 660원을 지켜준다는 전제 하에 단기적으로는 1차 목표가 800원을 보셨는데요. 다른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 아니면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많이 기다리던 우리 스파이더님의 강의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보조지표를 좀 이용하는 방법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평선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방법,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기타 등등 저희가 이제 매매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보조지표의 꽃이라고 하는 저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좀 빠져 있는데 잠깐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옆에 이렇게 보시면 이평선을 좀 다 뺄게요. 왜냐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자, 이평선을 전부 다 이거를 다 지우고 옆에 이제 어떤 이제 빗살 무늬가 하나 나오는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빗살 무늬가 보이시죠?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일목균형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앤스팬 1, 선앤스팬 2 해서 저희가 현재 지금 주가, 지금 현재 주가가 여기 있죠?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그러면 앞에 이제 구름대가 보시면 이렇게 요거를 집어서 이렇게 앞으로 가보시면 딱 여기서 끝나죠? 26일. 그러니까 현재 주가에 이제 그 26일 앞으로 이제 보내서 좀 먼저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가가 좀 약세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강세로 갈 것이냐. 그래서 주가가 보시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음운으로,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으면 약간 좀 주가가 약세다. 근데 26일 앞에라 그랬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양운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구름대가 앞에 양운이 낀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주가는 상승으로 갈 여력이 좀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위에 있으면 뭐 매수다, 밑에 있으면 약세니까 뭐 지금은 뭐 약세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일목균형표가 뭔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요거 좀 개념을 잡고, 사실 이 일목균형표 개념은 좀 교육이 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좀 많은 선들이 또 5개가 있고 이게 선앤스팬 1, 선앤스팬 2로 해가지고 구름대가 지금 음운이냐 양운이냐, 약세냐 강세냐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도 있고, 전환선과 기준선, 단기 이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 선이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후행 스팬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일목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한 100년 정도 전이네요. 지금 한 100년이 넘었나요? 넘은 것 같아요. 100년 넘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 100년 전에 뭐 1920년도 정도 되니까 뭐 엘리트 파동하고 비슷하게 이제 나왔으니까 한 40년 뭐 이렇게 됐으니까 뭐 한 100년은 안 됐고 한 8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5개의 선을 가지고 과거, 그 다음에 현재, 그 다음에 미래를 가지고, 그래서 일목균형표예요. 한눈에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주가를 한 번에 보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선앤스팬 이제 1과 선앤스팬 2라는 이 선은 미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앞으로 더 갈 수 있어? 아니면 약세로 들어갈 거야? 라는 이제 판단 기준을 이 구름대로 이제 잡아주는데, 선앤스팬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일의 고점과 저점의 중간 평균가. 그러니까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26일을 예를 들어서 뒤로 보냈다고 치죠. 이렇게 26일을 뒤로 보내봐요. 이렇게 26일. 여기죠. 26일이면 딱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26일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든 간에
최고가 여기. 그 다음에 26일 동안의 최저가 여기. 그래서 중심 26일 전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캔들부터 뒤로 26일 동안의 최고와 최저의 딱 중간값, 그러면 여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그래서 지금 선앤스팬 이 파란색이,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딱 26일 전에 최고와 최저의 그냥 중간값. 그러면 선앤스팬 2 밑에 있는 파란 선 보이시죠? 이거는 뭐냐면 여기 써 있는데 이것도 선앤스팬 2는 52일 뒤로 보낸 거야. 쉽게 말해서 그냥 이걸 다 지우고 이렇게 찍어서 이 52일 뒤로 보내면 돼요. 52일. 자, 그러면 이쯤 되겠네요. 여기. 자, 여기. 그럼 간단합니다. 선앤스팬 2 같은 경우에는 그냥 52일 동안의 최고가, 최저가. 자, 중심이 어디냐? 여기.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그러니까 선앤스팬 1은 26일 동안의 최고 최저의 중간값을 딱 찍어 놓은 거고 26일 앞으로 보내서, 그 다음에 선앤스팬 2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52일 동안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심가를 딱 26일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얘네가 지금 26일 앞으로 보내는 이 선이 골드크로스가 이렇게 나서 양운으로 바뀌고 있다면 주가는 긍정적으로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과거 데이터를 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있는데 26일 앞으로, 얘가 26일 앞에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이야 다 보이겠지만 26일이면 여기거든요. 26일 네. 여기에요, 여기.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주가가 여기서는 여기니까 음운이 발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양운이겠지만 지금은 양운이지만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여기쯤에서는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고 있을 거라고. 그럼 주가는 여기서부터 빠질 거야 라고 이미 여기 26일 앞에서 데드크로스가 나니까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계속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운을 앞에서 26일 전에 앞에서 음운으로 바뀌면 주가 계속 빠질 거야. 근데 앞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올라갈 때, 자, 여기서 보시면 26을 볼게요. 여기를 기점으로 볼게요. 골드크로스가 나는 기점. 네. 여기에서 26일이면 어디냐면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그죠? 자, 주가가 여기 있을 때 얘는 이미 여기서 야, 골드크로스가 나고 있으니까 이제 주가 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왜? 지금 양운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주가는 이 얇은 곳을 돌파하면서 주가는 올라가는데, 마찬가지로 구름대는 26일 앞으로 계속 가니까 상방으로 계속 이렇게 양운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미 지난 차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신성이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운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좋다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은 좀 낭패를 좀 보실 수가 있어서 오늘 좀 시간이 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 일목균형표 중에 다 버리고 저희가 이제 반일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반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일 앞으로 보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반으로 쪼개는 거야. 더 빨리 보고 싶은 거지. 예를 들면 26일 후에 지금 주가가 올라갈 거야 하는데 반응을 좀 더 빨리 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거를 수식을 갖다가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목균형표가 이렇게 보시면 이 수식을 딱 라인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 수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원래는 얘가 9, 13, 26, 그 다음에 50, 2로 돼 있는데 제가 이걸 반일목으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좀 더 빨리 교차가 된 거야, 사실적으로. 근데 원래 정상적으로 바꾸면 이게 몇이냐면 26, 그 다음에 52로 바꾸셔야 돼요. 52로. 확인. 그러면 수치가 좀 바뀌어요. 잠깐만 볼게요. 바뀌었는지. 바뀌었는데 지금은 뭐 별로 차이가 없죠. 자, 이렇게 지금 일목균형표를 수식을 바꿨는데 별로 차이는 없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얘가 지금 행보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원래는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좀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할 건데, 네. 오늘은 이 중에 일목균형표 중에 선이 5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다 버려. 그러니까 이 라인을 다 버리고 딱 하나, 선앤스팽 2만 쓸 거예요. 5개의 선이 있는데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팽, 선앤스팽 2 이렇게 있는데,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팽, 전환선을 다 버리고 선앤스팽만을 취한 상태에서 이거를 색깔을 제가 파란색으로 하고 색깔을 0으로 맞춰놨어요. 그리고 바꾸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요렇게 됩니다. 요것도 지울게요, 제가.
요것도 라인을 지워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그냥 파란 선 하나가 나오죠. 네. 이거 설정 방법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자, 이거를 물속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오. 이게 네. 물속이에요. 그냥 캔들은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배라고 생각하고 네. 배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죠. 예, 가라앉죠. 가라앉으면 네.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네. 죽죠. 네. 그냥 침몰하는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을 매매하실 때 제가 원래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으로 볼 때 W자를 찾으라고 했는데 어렵잖아요. 네. 일봉으로 볼 수 있는 방법도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물 밖으로 나오는데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가 지금 고점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물 밖에 있는데 물 안쪽에 있는 건 필요 없고 물 밖에 있는데 직전의 고점을 돌파 안착하면 매수. 그리고 구름대 지지 받을 때 매수. 물 안쪽으로 들어가면 손절. 매수를 하면 안 되죠. 물 밖으로 나오는데 물 밖으로 나왔다 해서 매수가 아니라 자, 직전 고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쵸? 바로 직전의 고점이 여기잖아요. 자, 여기 나와서 여기를 돌파 안착해서 이렇게 종가가 형성되면 매수.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선앤스팬2 중에 반일목을 써서 선앤스팬2의 선을 그어서 작성을 해서 만든 차트인데 이게 굉장히 초보자분들이 쓰시기에 좋아요. 정말 그럴 것 좋아요. 같아요. 네. 그리고 왜냐면 나 재무제표 볼 줄 몰라. 아, 나 이슈 체크 못하겠어. 그러면 이 차트만 이용하시면 돼요. 그럼 이것만으로 돈 벌 수 있냐? 아니죠.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물속에 있을 땐 하지 말아라. 물속 밖에 있을 땐 해라.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그럼 몇 개 제가 종목을 한번 볼게요. 네. 효성화학 볼게요. 자, 물 밖으로 나와서 지금 얘가 직전 고점이 돌파됐을 때 물 밖에 있죠? 차트? 자, 돌파됐어요. 그쵸? 종가 상한선 됐죠? 어때? 매수. 그죠? 그리고 또 가. 그러다가 여기 이제 물 거의 근처에 왔죠? 네. 그리고 또 튀죠? 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물속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 물 밖에 있을 때는 매수를 해라. 대신 물 근처에 왔을 때 지지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전의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 타이밍을 가져라. 이 얘기거든요. 자, 다른 종목 볼게요. 해성산업. 자, 보시면 자, 얘 물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네. 물 밖에 나왔네. 물 밖에 나왔는데 여기 직전 고점이 여기 있죠. 여기 직전 고점. 네. 그럼 선을 하나 그어봅시다. 이렇게. 자, 물 밖으로 나왔지만 이 직전의 고점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매수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넘어갔습니다. 매수해야 돼요. 그렇죠. 날라갔죠. 네. 와. 그렇죠. 물론 여기도 있는 거죠. 너무 물 신기하네. 밖으로 나왔는데 물 속에 지금 들어가지 않고 지지를 받는 모습이 보이죠. 네. 여기서도 단타가 가능한 거죠. 어.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 거니까 네. 들어가면 안 된다. 물 밖에 나오면 일단은 들어가지 말고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들어가라. 돌파하는지? 대신 네. 물 밖에 나왔다가 내려올 땐 지지가 될 수 있어요. 물 밖으로 나올 때는 들어가지 말되 물 밖에 나왔다가 다시 내려올 땐 지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직전 고점을 넘어갈 때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 그럼 다른 종목도 지금 시간이 잠깐 3분 정도 있으니까 해도 되나요? 네, 아직 괜찮다. 한 2분 한 정도 남았는데요. 2분 정도만 더 해드릴게요. 전문가님 오늘 제시해주신 종목 궁금해요. 현대노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대노템. 예, 아주 그냥 날카로우시네요. 자, 물 밖에 나와서 지금 여기에서 직전 고점 돌파될 때 어떻게 됐나요? 매수해야죠. 그렇죠. 매수죠.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물 밖에서 지지받고 있나요? 없나요? 지지받고 있죠. 있어요. 자, 직전 네. 고점 넘어갈 때 어떻게 되나요? 슈팅 나올 거니까 들어가야 되겠죠. 아. 딱딱 들어갔죠? 너무 재밌습니다. 네, 마치 짠 신기하네요. 것처럼. 네. 그럼 아까 뭐 저희가 아까 그 항공주 잠깐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왜 항공주를 하지 말아라고 했냐면 말씀드릴게요. 자, 제주항공. 네. 물속에 지진을 받아 단타는 가능합니다. 물속에 네.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지지 상황인 거죠. 들어갈 타이밍인 건 맞아.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손절. 어. 그쵸? 제주항공도 마찬가지예요. 직전 고점 여기 있죠. 물 밖에 나왔죠. 뚫었죠. 슈팅 나왔죠. 맞죠? 자, 여기도 봅시다. 진에어. 진에어. 직전 고점 여기 있습니다. 자, 물 밖에 있을 때 물 안에 있을 때 못하죠. 물 네. 밖에 나왔는데 직전 고점 넘어갈 때까지는 해라 말아라? 하지 하면 안 말아라. 돼요. 근데 물 네. 밖에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슈팅 나왔죠. 와. 그쵸? 자, 지금 물 밖에서 지지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받고 있죠. 근데 물 속에 다시 잠수하면 어떻게 된다? 손절해요. 손절 라인을 짰고 슈팅 나오면 길죠. 어. 그렇죠. 자, 대한항공 한번 봅시다. 대한항공.
자, 직전 고점 라인 여기죠. 물 안에 있을 때 못하죠. 네. 직전 고점 라인 여기인데 직전 고점 뚫었을 때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슈팅 매수해야 나왔죠? 돼요. 매수 네. 타이밍이죠. 자, 지지받고 어떻게 됩니까? 단타 한번 줬죠. 네. 자, 또 지지받고 있죠. 단타 들어갈 수 있겠죠. 물 안으로 들어가면 손절. 네. 간단한 방법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까지 딱 맞춰주셨네요. 오늘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아시죠? 밑에 나가고 있네요.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 아니면 종목의 제왕 상군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